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5월 14일 일요일 아침 6시 3분입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한강 자전거길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하겠습니다. 자, 석촌호수에는 이른 아침부터 산책하는 분들, 운동하는 분들, 각자의 방식으로 일요일 아침을 즐기는 분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동쪽 방향입니다. 동쪽 방향에서는 빌딩 사이로 오늘의 찬란한 태양이 힘차게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동쪽 방향에서 오늘의 2023년 5월 14일 일요일 오늘의 태양이 찬란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북쪽 방향입니다. 석촌호수 조깅로 동호와 서호 합해서 한 바퀴에 2563m인데요. 조깅로의 폭은 약 6m, 길이는 2563m입니다. 바닥이 우레탄으로 포장되어 있어서 걷거나 뛸 때 무릎 충격을 완화시켜 줍니다. 자, 정말 오늘 강렬한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현재 기온이 시간이 전광판 시간을 보니까 6시 5분이고요. 현재 기온은 약 13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4도 정도 예보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뜨거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한강 자전거 길로 이동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달리는 분 너머로 오늘의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롯데월드타워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의 롯데월드타워입니다. 자, 산책로 풍경, 산책하는 분들, 달리기 하는 분들, 각자의 방식으로 일요일 아침을 즐기는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자, 석촌호수 서호 호수면에 오늘의 찬란한 태양이 반사되고 있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여기에 운동하는 기구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일요일 아침인데요. 1년 중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현재 기온 13도 정도,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운동하기에 가장 적절한 기온입니다. 계절의 여왕, 가정의 달 5월. 자, 오늘은 출근길에 인류 최초로 산악 그랜드 슬램의 위협을 2005년 5월 1일에 달성하신 고 박영석 대장님의 도전 정신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 박영석 대장님을 기리는 기념관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 바로 옆에 하늘공원 입구에 서울시
산악 문화체험센터라는 이름으로 2년 전에 개관을 했습니다. 고 박영석 대장님이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서 실종되신 지 딱 10년 만인 2년 전 2021년에 개관을 했습니다. 서울시와 마포구 문화체육관광부 박영석 기념재단 4개 단체가 공동으로 산악체험문화센터를 2년 전인 2021년에 개관을 했는데요. 청소년들에게 또 일반 성인들에게도 박영석 대장님의 도전 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한 목적 등이 있습니다. 자, 박영석 대장님께서 인류 최초로 전대미문의 산악 그랜드슬램을 달성하신 그 위협 관련해서 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 달성하신 시점이 2005년 5월 1일 북극점에 도달함으로써 달성을 하셨는데요. 북극점에 도달을 하셔가지고 국내 언론사의 위성전화로 전화통화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인상적입니다. 나는 단 1%의 가능성이 있다면 절대 도전을 포기하지 않는다. 즉, 단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도전을 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북극점에 도달하셨을 때 GPS를 통해서 북위 90도라는 숫자를 봤을 때 온몸이 전율하셨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는 도전 정신을 발휘하셨고, 그걸 도전하신 순간 온몸이 전율함을 만끽하셨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 그 관련해서 제가 1% 가능성이라는 말씀이 나와서 지금부터 200여 년 전에 약 15년 동안 유럽 대륙을 호령했던, 유럽 대륙을 평정했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수많은 명언 중에 하나인 이 말씀을 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1%의 가능성, 그게 나의 길이다. 1%의 가능성, 그것이 나의 길이다 라고 나폴레옹이 명언을 남겼었습니다. 자, 이곳은 갤러리아 아파트 사거리입니다. 여기 아스팔트 포장을 다시 한 것 같습니다. 아스팔트 포장. 자, 여기를 건너서 한강 자전거 길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박영석 대장님께서 달성하셨다는, 즉 인류 최초로 전대미문의 위협을 달성하셨다라는 산악 그랜드슬램이 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악 그랜드슬램이라고 함은 히말라야 8,000m급 14좌를 완등해야 하고 세계 7대륙 최고봉 등정을 해야 하고 지구의 상극점인 남극점, 북극점, 에베레스트를 도달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산악 그랜드 슬램이라고 함은 히말라야 8,000m급 14개 봉우리를 완등을 해야 하고 세계 7대륙 최고봉에 다 올라야 하고 지구 상극점인 남극점, 북극점, 에베레스트 이 3개 지점에 도달을 해야 산악 그랜드 슬램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위대한 업적을 인류 최초로, 세계 최초로 2005년 5월 1일에 박영석 대장님께서 북극점에 도달하심으로써 인류 최초의 산악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신 위협이 있습니다. 1962년생이신데요. 그분의 그 높은 도전 정신과 기상을 우리나라 청소년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함양시키기 위해서 2년 전인 2021년에
박영석 대장님의 실종 10주년을 맞이해서 서울 월드컵 경기장 옆에 하늘공원 입구에다가 서울시 산악문화체험센터라는 이름으로 개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신호 건너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신호가 바뀌기 전에 걷는 다음에요. 자, 잠실나들목으로 진입하는 횡단보도입니다. 여기를 통과해서 자, 잠실벌의 아파트 풍경입니다. 자, 이번에는 잠실나들목으로 진입하는 내리막길 경사로입니다. 자, 이 잠실나들목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위로 올림픽대로가 뻗어 있는데요. 올림픽대로는 서울의 한강 남쪽변을 동에서 서로 관통하는 올림픽대로입니다. 지금부터 35년 전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서 건설된 도로 올림픽대로가 잠실나들목 바로 위로 뻗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잠실 한강공원에 들어왔습니다. 자, 동쪽 방향 오늘의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잠실 한강공원의 녹지대입니다. 자, 이번에는 서쪽 방향입니다. 전방 1.5km 정도 지점에 잠실 종합운동장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간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간판. 자, 잠실나들목 간판이 보입니다. 서쪽 방향입니다. 저기 여의도 여의나루역에서 동쪽으로 17km 지점이라는 거리 표지판이 있습니다. 한강 자전거길에는 이처럼 500m 간격으로 거리 표지판이 있어서 달리기 할 때 거리 측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저를 비춰보겠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나들목입니다. 제가 이곳 잠실나들목에서 동쪽 방향으로 힘차게 질주하면서 계속 촬영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그래서 지금부터 18년 전인 2005년 5월 1일에 고 박영석 대장님께서 인류 최초로 산악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셨는데요. 그 마지막 관문이었던 게 그 전 단계에서는 히말라야 8000m급 14자를 완등했고 7대륙 최고봉 등정에 성공하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구 상극점에 도달하실 때 남극점 도달하시고, 에베레스트야 당연히 히말라야 14자 중에 하나니까 자동으로 달성하신 건데요. 마지막 최종 관문이 북극점이었습니다. 북극점. 그래서 북극점에 도전하실 때 먼저 지금부터 20년 전인 2003년도에 북극점에 최초로 도전을 하셨는데, 그때는 경험 부족과 기상 여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실패를 하셨지만은, 그걸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또 많은 교훈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2년 후인 2005년도니까 지금부터 18년 전입니다. 2005년도에는 다시 북극점에 도전하실 때 미국 알래스카 이쪽 지역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가실 때 당연히 무동력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무동력, 이런 오토바이를 타거나 요트를 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식량을 이런 무동력 보트, 해병대가 상륙을 할 때 그 보트를 타듯이 동력 장치를 달면 안 됩니다. 동력 장치가 없는 무동력 보트에다가 알래스카에서 북극점까지 약 2달 소요되니까 그 2달치 먹을 식량 이런 걸 다 무동력 보트에다 담은 상태에서 그걸 끌고 북극점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2달 걸리는데요. 그때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두 번째 도전이셨던 거죠, 북극점. 자, 그래서 출발을 해가지고 한 24일이 된 시점, 알래스카 쪽에서 베링 해협
그 알래스카 쪽에서 출발하신 지 24일이 되신 시점에서, 그러니까 대략 한 40% 정도 온 거리였습니다.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40% 정도 온 그 지점인 24일째 때 남은 식량 중에서 절반을 버리셨습니다. 남은 식량 절반 한 40%밖에 도착하지 않았는데, 그 시점에서 남은 식량의 절반을 버리신 이유가 일종의 배수진을 친 겁니다. 즉 남은 기간 최단기간에 북극점에 도달하시겠다라는 각오로 남은 식량의 절반을 버리고 도전을 이어가서 드디어 그로부터 30일 후인 총 누적 날짜 54일 만에 북극점에 도달을 하셨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착 직후에 국내 언론사에 위성 전화를 하셔가지고 나는 단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도전을 포기하지 않는다,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나는 도전한다, 뭐 그런 의미죠. 그리고 딱 도착했을 때, 북극점에 도착했을 때 북극일지라는 그분이 쓰신 일지가 있습니다. 북극일지라는 제목에 소개된 내용이기도 한데요, 북극점에 2005년 5월 1일에 도착해서 GPS를 봤더니 북위 90도, 북위 90도라는 숫자를 확인한 순간 온몸이 전율했다. 온몸이. 그동안 인류 최초의 산악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고, 온몸을, 온 정신을, 온 영혼을 쏟아서 투혼이라고 하죠. 투혼을 발휘해 가지고 드디어 북극점에 도달함으로써 인류 최초의 산악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그 가슴 벅찬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서 온몸이 전율했다 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이렇게 처절한 북극점 미치지 않고서는 도전할 수 없다. 자, 사자성어 중에 불광불급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미치지 않고는 도달할 수 없다. 미치지 않고서는 미칠 수 없다. 어디에 도달하다를 다른 말로 미치다, 이런 의미도 있죠. 불광불급, 미치지 않고서는 어디에 도달할 수 없다. 어떤 것에 온 열정을 다 바쳐서 열정을 쏟아 부어야만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그걸 불광불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영석 대장님의 남극일지에도 불광불급의 의미로 이 북극점에 도달한다라는 것은 미치지 않고서는 도달할 수 없는 그러한 목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박영석 대장님께서 어느 정도로 도전 정신이 대단하신 분이냐면요, 인류 최초로 산악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셨으면 더 이상 도전할 게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그러한 대단한 위협을 달성하시면서도 도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말라야에 코리안 루트를 개척하기 위해서 또 도전을 이어갑니다. 자, 등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등정주의와 등로주의입니다. 등정주의는 정상 목표를 향해서 이미 정해진 루틴한 루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미 남들이 개척해 놓은 그 등산로를 따라서 정상 도전이 목표인 게 일반인들의 생각이죠.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걸 등정주의입니다. 오직 정상 정복이 목표인 게 등정주의고, 정상 정자 해서 정상에 오르다, 등정주의. 그에 반해서 등로주의는 정상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이미 개척된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가면서 오르는 거, 길로자, 새로운 길을 개척하다, 길로자에서
등로주의, 오를 등 길로에서 등로주의인데요. 박영석 대장님은 등로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개척된 뻔한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 코리안 루트를 개척하시는 게 목표여서 2005년 5월 1일에 인류 최초의 산악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신 다음에 그로부터 4년 후인 2009년에는 지구 최고봉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해발 8,848m 에베레스트 남서벽에 코리안 루트를 개척을 하셨고요. 또 2년 후인 2011년에는 10월달 안나푸르나는 해발 8,091m입니다. 해발 8,091m의 안나푸르나에 또 코리안 루트를 개척하시기 위해서 안나푸르나의 남쪽 사면에 코리안 루트를 개척하시다가 2005년 10월 18일에 6,500m 지점에서 위성통신이 끊기면서 실종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0월 18일이 박영석 대장님의 실종 12주년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박영석 대장님의 끊임없는 도전 정신, 그게 또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산악인은 산에 오르다가 산에서 죽는 것이다. 뭐 그런 취지의 말씀도 하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히말라야의 안나푸르나에 별이 되셔가지고 영면에 드셨을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그분의 그 유해라도 찾기 위해서 실종되셨던 원년인 2011년에 1차 수색을 했었었고 동료 산악인 등이 의기투합해서 1차 수색을 하셨었고, 그 다음에 또 이듬해인 2012년도에는 2차 수색을 하셨고, 최근에 올해 3월에 실종 12주년이 되는 올해 3월달에 또 우리나라의 뜻있는 대원들 몇 분이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드론을 통해서 드론 촬영을 하면서 수색을 하셨는데 결국은 시신을 유해를 찾진 못했는데요. 또 몇 년 있다가 4차 수색을 실시한다라고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박영석 대장님의 끊임없는 도전 정신을 저도 기리는 차원에서 제가 지금부터 3년 2개월 전인 2020년 3월 10일에 인문학서적 두 번째 출간작으로 제목이 위대한 도전의 시작 몽블랑, 부제목은 근대 등산의 발원 몽블랑부터 세계 최초의 산악 그랜드 슬램 달성까지 라는 부제목으로 지금부터 3년 2개월 전인 2020년 3월 10일에 인문학서적 두 번째 출간작을 출간한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박영석 대장님의 그 위대한 업적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자, 그분이 이제 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서양의 청소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도전 정신이 부족한 편이다. 실패를 두려워해서 도전 자체를 포기하는 것, 그것이 실패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뭐 도전을 해가지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죠. 실패를 하는 게 두려워가지고 도전 자체를 포기하면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즉 도전을 하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패가 두려워서 아예 도전 자체를 포기해버리면 성취할 수 있는 확률이 제로인 거죠. 제로. 도전을 어렵더라도 도전을 한다면 성공할 확률이 몇 퍼센트는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 자체를 포기해버리면 성취할 수 있는 확률은 제로다.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 관련해서 또 나폴레옹이 대단한 말을 또 하셨죠. 나폴레옹의 명언 중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은 인간의 길이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모두 하는 것은 신의 길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진인사대천명이라는 말과 같은 맥락인데요. 그러니까 인간이 원대한 목표를 세워가지고 도전을 함에 있어서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은 인간의 길이고, 그것도 해야 된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게 그게 인간의 길이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열정을 쏟아붓는 게 인간의 길이다. 그러나 누구나 그 원대한 목표를 다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즉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은 10만이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거지, 인간은 하고 싶다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목표를 100%다 달성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100%다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신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력은 해서 최선을 다해라. 그게 인간의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목표를 100% 달성은 못 할 수도 있다. 못 한다 해서 그것 자체가 실패는 아니다. 그 성취를 못한 걸 통해서 축적된 경험이 다음에 도전했을 때 또 성공의 씨앗이 된다. 성취의 씨앗이 된다. 그러니까 실패가 두렵다 해서 도전을 포기하지는 마라 라는 취지입니다. 나폴레옹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한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하는 것은 인간의 길이다. 그러나 인간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은 신의 길이다. 100%다 하고 싶다 해서 다 하는 것은 신의 뜻이지 인간의 뜻은 아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자성어의 진인사대천명,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되 결과는 신에 맡겨라, 하늘에 맡겨라,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고 박영석 대장님의 위대한 업적과 관련해서 지금부터 2년 전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 근처에 건립된 서울시 산악문화체험센터와 관련해서 박영석 대장님의 인류 최초의 산악 그랜드 슬램에 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서울시 산악문화체험센터에는 인공 암벽 등반장도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박영석 대장님의 유품들도 전시되어 있고, 다양한 그야말로 산악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청소년들, 자제분들에게 꿈과 도전 정신을 함양시켜주는 차원에서 한번 서울 월드컵 경기장 옆 하늘공원 바로 옆에 있는 서울시 산악문화체험센터에 가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자,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서울에,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아까 잠실 석촌호수에서 출발할 때 오늘의 찬란한 태양이 동쪽 방향에서 떠오르는 걸 보여드렸는데요. 우리 서울에 5대 일출 명소가 있습니다. 찬란하게 떠오르는 해돋이를 멋지게 조망할 수 있는 서울에 5군데 명소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서울시 산악문화체험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월드컵 경기장 옆 하늘공원의 해돋이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선유도 공원입니다. 선유도 공원. 선유도 공원에서는 여의도 63빌딩 또 LG 쌍둥이 빌딩 사이로 떠오르는 멋진 해돋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남산 팔각정입니다. 남산 팔각정, 뭐 가장 많이 알려진 곳이죠. 남산 팔각정에서 일출을, 해돋이를 보는 것도 장관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응봉산입니다. 응봉산, 성동구 응봉산인데요. 중랑천과 한강이 만나는 지점, 서울숲, 뚝섬 서울숲 바로 서쪽에 있는 응봉산이 네 번째 일출 명소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서울시 광진구와 경기도 구리시 접경지대에 있는 아차산입니다. 아차산에서 한강을 조망하는 그 풍광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아차산 기슭에는 쉐라톤 워커힐 호텔이 있습니다. 워커힐 호텔, 정말 경관이 좋은 곳에 워커힐 호텔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횡단보도 신호가 바뀐 것 같은데요.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14초, 13초. 오늘은 타이밍이 절묘하게 잘 맞아서 좋습니다. 이곳은 신호가 보통 한 3분 기다려야 되는데 오늘 운이 좋습니다. 오늘 잘 풀릴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3년 5월 14일 일요일 아침 6시 50분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자, 천호역 도달하기 30m 전입니다. 현재 32분째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전방 70m 지점 현대백화점 천호점이 보이고요. 자, 자전거 주차장에 주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시각 스마트폰 시간을 보니까 6시 35분입니다. 현재 2023년 5월 14일 일요일 아침 6시 35분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부터 18년 전인 2005년 5월 1일에 인류 최초로 산악 그랜드슬램을 달성하신, 전대미문의 위협을 달성하신 고 박영석 대장님의 도전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서울시 산악문화체험센터와 박영석 대장님의 그 도전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안나푸르나의 별이 되셔서 히말라야에 잠들어 계시는데요. 그분의 그 위대한 업적을 우리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성인들도 본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아침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요. 굉장히 그 자기개발 영역에서 최고의 스타 강사이신 김미경 강사님, 연세대 작곡가를 나오셨는데요. 만 나이가 58세이신 것 같습니다. 그분께서 18년 동안 무명의 강사 생활을 하시다가 40대 후반에 스타 강사가 되셔서 지금 10년째 스타 강사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최근에는 미국에 가셔가지고 저명 인사들과 영어로 인터뷰를 하시기도 할 정도로 영어 강연에 굉장히 도전을 하고 계시고, 그때는 영어 인터뷰였는데 이제 올 연말인가는 미국에 가셔가지고 영어로 강의를 하는 것을 도전하신답니다. 그래서 요즘도 새벽 4시 반이면 기상하셔서 50대 후반의 나이, 60을 바라보시는 나이에 영어 강의에 도전하신다라는 그 도전 정신이 인터넷 기사에 보도됐는데요. 그분의 김미경 스타 강사님의 그 도전에도 힘찬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일요일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 가정의 달 5월의 한 중심인 5월 14일 일요일입니다.
행복하고 즐겁고 보람차고 뜻깊은 일요일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현대백화점 천호점입니다. 천호역 사거리입니다. 35분 촬영했습니다. 감사합니다.